8시간을 잤어요. 주말 내내 쉬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여전히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느낌. 그게 그냥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건 몸의 피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신적 소진은 신체적 피로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몸은 충분히 쉬었는데 마음은 이미 바닥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체적 피로와 달리 아무리 자도 사라지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정신적 소진을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적, 인지적, 때로는 신체적 고갈 상태로 정의해요. 오늘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 5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신호. 작은 결정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점심 뭐 먹을지, 오늘 뭐 입을지, 이 문자에 지금 답해야 할지, 나중에 해야 할지. 쉬운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땐 이것들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걸 결정 피로라고 해요.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만든 개념인데요. 하루 동안 내리는 모든 결정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해요. 뇌가 너무 오래 과부하 상태에 있으면 그 에너지가 점점 더 빨리 고갈되기 시작해요. 결과는요?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그냥 고통을 끝내려고 충동적으로 선택해버려요. 예전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아무거나 해라고 말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더 이상 처리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 감정이 평평하게 느껴져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엔 기대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아요. 울어야 할 것 같은 영화를 봐도 아무 감정이 안 느껴져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쁨 대신 그냥 공허함만 남아요. 감정 무감각은 뇌의 가장 강력한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예요. 마음이 너무 오래 압도된 상태에 있으면 뇌는 남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감정 처리를 실제로 차단하기 시작해요. 신경과학자들은 이걸 감정 둔화라고 불러요. 신경계가 더 이상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라고 벽을 치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 약속을 취소해요. 심지어 진짜 가고 싶었던 곳도요. 친구가 다음 주 저녁 약속을 잡아요. 그때는 진심으로 가고 싶어서 오케이 해요. 근데 막상 그날이 되면 옷 입고 나가서 대화하고 괜찮은 척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취소해요. 그리고 취소한 것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당한 인지적, 감정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당신의 고갈된 마음에는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위축 행동은 정신적 번아웃의 가장 초기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예요. 사회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네 번째 신호. 모든 것에 짜증이 나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볼펜 딸깍 소리, 싱크대에 남겨진 그릇, 누군가 완전히 단순한 질문을 하는 것. 이게 짜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화가 나요. 강하게. 그리고 그 반응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게요. 감정 조절과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지치면 편도체가 대신 주도권을 잡아요. 편도체는 뇌의 경보 시스템이에요. 그게 주도권을 쥐면 모든 것이 위협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이 너무 오랫동안 쉬지 못해서 오프라인 상태가 된 거예요. 짜증은 성격 결함이 아니라 증상이에요. 다섯 번째 신호. 단순한 것들을 계속 잊어버리고 집중이 안 돼요. 방에 들어가서 왜 왔는지 잊어버려요. 같은 문장을 4번 읽어도 내용이 안 들어와요. 5분 전에 누군가 말해준 것을 잊어버려요.
일하려고 앉았는데 그냥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어요.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에 코르티솔을 홍수처럼 방류해요. 그리고 높은 코르티솔에 장기간 노출되면 뇌에 실제 구조적 변화가 생겨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가 줄어들고 집중력과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손상돼요. 다시 말해서 정신적 소진은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물리적으로 바꿔요. 더 열심히 하거나 카페인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뇌는 신체의 다른 모든 기관처럼 회복이 필요해요. 이 영상에서 진심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정신적 소진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에요. 게으름이 아니에요. 나약함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일도 그냥 버티면 나아질 일도 아니에요. 이건 신호예요. 마음이 남은 유일한 언어로 보내는 신호. 너무 오랫동안 강하게 버텨왔으니 신체적 부상을 주는 것과 똑같은 돌봄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호.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자신에게서 발견하셨다면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걸 한꺼번에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책감 없이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 신호들 중 어떤 게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오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이 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그 사람은 아직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